저희가 염료를 대상으로 주로 실험을 했지만 이런 산업폐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여러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면활성제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기존의 거품 분리기가 제거해온 그런 계면활성제 자체나 아니면 미생물이나 여러 미네랄 또는 여러 단백질 같은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박사후 연구원 강유경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고도산화 처리 및 기포분리 시스템을 이용한 염색폐수의 정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유 방식을 사용하면 기포를 발생시켜서 기포에 특히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거품 형태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는 주로 기포분리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 기포분리는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과 반대 전하를 가진 그런 계면활성제를 주입하여서 이 두 물질 간의 컴플렉스를 형성시키고 이 컴플렉스가 기포에 흡착되어 떠오르게 돼서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포 분리는 주로 이 폼 프랙셔네이터, 거품 분리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거품 분리기는 비교적 적은 에너지나 공간을 소유해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고 또 간단한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 분리기는 지금까지 계면활성제 자체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지만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포분리 같은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이런 기존의 수처리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산화 처리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존이나 UV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강한 산화력을 가진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라디칼은 이런 다양한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산화시켜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와 이산화망간을 조합하면 이 기포분리와 고도산화 기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이산화망간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산소가 기포분리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산소뿐만 아니라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나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같은 산화력이 강한 라디칼이 같이 생성되면 이 라디칼이 이 폐수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산화망간만 사용하면 기포 분리 과정에서 이산화망간 입자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된 코어에는 마그네타이트가 있고 이 껍질은 이산화망간으로 감싸진 이런 나노컴포짓 입자를 합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는 꽃 모양으로 이산화망간이 덮여 있고 그리고 코어에는 이렇게 마그네타이트가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합성된 마그네타이트에 이산화망간을 씌운 그런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율 반응기로 입자를 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이런 AOP, 고도산화 기술과 그리고 기포로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기포분리 시스템을 융합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코어에 마그네타이트가 있고 표면에 이산화망간 쉘이 있는 이 입자와 과산화수소를 조합해서 라디칼을 발생시켜서 오염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고도산화 시스템을 AOP라고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안정적인 거품을 형성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를 추가한 시스템을 어드밴스드 ABS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메틸렌 블루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AOP는 별로 색 변화가 없었지만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넣었을 때는 5분 이내로 이렇게 폐수 표면에 안정적인 거품이 형성돼서 오염물질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반응기 하단에 자석을 두어서 이
입자가 반응 도중에 유실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반응 용기에 과산화수소와 계면활성제 그리고 염료가 섞인 용액을 이제 반복적으로 주입하였을 때 7번 이상 사용하였을 때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초기 pH를 2에서 9로 조정하였을 때도 이런 산성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모두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입자만 사용해도 장기간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고, 또 폐수가 다양한 pH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폐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전하를 가진 이 SDS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는 양이온을 가진 염료를 제거할 수 있었고, 또 양전하를 가진 이 CTAC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는 음이온을 가진 염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오염물질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의 용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1리터 규모의 반응기를 제작해서 폐수를 정화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단에는 자석을 고정해서 입자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펌프로 염료 폐수를 과산화수소와 계면활성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주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가 연결된 이런 빈 용기도 같이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시스템은 염료가 포함된 깨끗한 물과 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였고,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된 산업폐수에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이런 분석 기기들을 통해서 이 반응 과정에서 망간의 변화와 그리고 발생하는 다양한 라디칼들을 확인하여서 2019년 워터리서치 논문에 이 주제로 논문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한 가지 원리만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산화 처리와 기포분리라는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오염물질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선택해서 오염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폐수 처리 시설은 에너지나 공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교반 시설이 필요하지만 본 기술은 그런 교반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발된 이런 거품 분리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전하가 있는 물질이라면 다양한 유기, 무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저희 기술은 비교적 낮은 1%의 과수와 그리고 0.005%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기술로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런 저농도의 과수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원리와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스케일업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고도산화 처리와 기포 분리를 융합한 염료 폐수 정화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료를 대상으로 이 기술을 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염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염료를 이용하는 공장의 폐수 처리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종류의 염료에만 효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염료에 효율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염료 산업의 폐수 처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산화수소나 계면활성제를 주입하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입자를 대량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입자를 합성할 때 사용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돼서 판매하는 마그네타이트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타이트를 구해서 이런 망간 이온이 포함된 용액에 고압과 고온 조건으로 입자를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케일업이
가능해서 배량 합성이 가능해서 이 기술 자체도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